통일교로부터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구속됐습니다. 역대 특검 수사들 역대 통틀어서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는데 국민의힘이요, 이번 주말 대구에서 대규모 규탄 장외 집회를 열 방침입니다. 참담한 심정입니다. 무리한 수사, 부실한 구속영장 청구, 그리고 정치 권력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검찰이나 이재명 특검은 동일합니다. 저는 그때도 결백했고 이번에도 결백합니다. 문재인 검찰의 수사가 거짓이었듯이 이재명 특검의 수사도 거짓입니다. 신문에서 어떤 점 위주로 소명하셨나요? 1억 원 받았다고 하셨었는데 이거 잘 부인하셨었나요? 자, 구속 결정 이후에 곧바로 SNS에 입장문이 올라왔습니다. 구속됐을 때, 안 됐을 때 입장문을 다 써놓고 그 결과에 따라서 올리는 거겠죠. 김영주 의원님. 네. 민주당이 이제 내가 구속됐으니까 피냄새를 맡은 상어 떼처럼 국민의힘을 향해 몰려들 거다. 그리고 재판부도 민주당에 굴복한 것이다. 집요하고 우악스러운 사법부 길들이기 앞에 나약한 풀잎처럼 누웠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나의 구속이 야당에 대한 정치 탄압의 첫 신호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셈인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구속이 그렇게 최종적인 결정도 아닌 상태에서 그렇죠. 그것을 민주당에 굴복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과한 것 같고요. 지난번 강원랜드 사건하고 이번 사건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현역을 구속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이제 그리고 실제로 특검하고도 상관이 없는 거죠. 이제 재판부가 한 결정이고요. 그래서 증거 인멸에 대해서 재판부가 얘기를 하고 인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본인이 그렇게 이제 떳떳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윤 전 통일교 본부장이 갖고 있는 어떤 증거 자체가 굉장히 명확하다라고 하는 것.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철저하게 부정하고 있다, 부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재판부가 받아들인 결과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아직을 권성동 의원의 구속 그 자체만 가지고 저렇게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민주당은 피냄새를 맡은 상어 떼처럼 국민을 향해 몰려들 것이다. 이 얘기가 이제 이번 주말 대구 장외 집회, 6년 만에 장외 집회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자, 좀 더 얘기해보죠. 판사가 이 권 의원의 영장을 발부한 사유가 딱 한 줄이었습니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거였는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재명 대통령 영장심사 때와는 기준이 왜 180도 달라졌느냐 이렇게 거세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야당인 것이 죄인 시대입니다. 우리가 돌이켜서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야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이런 사유로 영장을 기각했었습니다. 그때는 야당의 대표여서 위증교사를 하고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고 면죄부가 발부되던 시대라면 지금은 야당인 것 자체가 죄인, 성실히 수사에 임했고 불체포 특권까지 포기했던 야당의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 이것은 결국 특검의 여론몰이식 수사에 대해서 법원이 협조한 꼴이 되었습니다. 사법부가 먼저 알아서 들어놓은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특검에서는 소설을 창작하듯이 사건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됩니다. 연중 의원님, 네. 저도 기억납니다. 유창훈 당시 부장판사가 네.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의 영장을 기각하면서 증거인멸 염려 없다. 왜냐? 당 대표이기 때문에,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공적 감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 못할 거다 그랬거든요. 그럼 권성동 의원도 비슷한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장동익 의원 대표의 얘기 같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사법부가 국민적 어떤 불신을 받는 지점은 저는 그런 점이라고 봅니다. 잣대가 판사에 따라서 이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또 정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특히 아마 지금 사법부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아주 파상적인 공세, 특히 이제 이 법을 바꿔서 대법관들을 26명을 증원하고 법관 평가를 외부에 맡겠다 뭐 이런 것까지 하면 이거 자체가 사실은 법원에 대한 엄청난 압박이거든요. 한덕수 전 총리 영장 기각했다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사법부도 뭐 견딜 힘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 장동혁 대표 이야기했지만 야당된 게 죄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결국은 정권을 넘겨줬고 그 과정에서 결국은 이게 비상계엄을 못 막았고 대통령의 그런 것들이 지금 쌓여서 사실은 저는 이런 결과가 결국 빚어지지 않나. 누구한테 탓을 하겠습니까? 솔직히 뭐 권성동 의원 찐윤 뭐 핵심 윤핵관이었지 않습니까? 권불 10년이라고 그랬는데 권불 3년도 못 갔습니다. 예. 장제원 의원이 돌아가셨고 또 본인도 지금 이렇게 영어의 몸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 책임은 아마 돈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런 걸 넘어서서 결국 윤석열 정부의 핵심 관계자이면서도 이 윤석열 정부가 어떤 면에서는 스스로 무너지는 것을 막지 못한 그 잘못이 오히려 더 저는 이 권성동 의원이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 등에 더해서 권성동 의원 영장까지 발부되니까 국민의힘이요 6년 만에 장외투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금 내란 특별재판부를 밀어붙인다고 하고 있고 대법원장 사퇴하라고 하고 있고 패스트트랙 재판을 통해서 우리 국민의힘을 완전히 해체시키려 하고 있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의원들을 구속하고 있고 이런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들은 어떻게 싸워 나가야 될지 보다 깊이 있는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으로 이번 주말에 대구에서 당원들과 함께 강력하게 규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회 밖에서 대규모 집회 여는 거 처음이고 2019년에 이른바 이 조국 사태 이후에 6년 만에 장외로 나가는 거랍니다. 그리고 그 첫 장소가 대구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대구라는 장소가 아무래도 국민의힘의 정치적인 고향이고 정치적인 베이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인원을 동원할 수 있다라는 어떤 장점이 있어서 아마 첫 번째 장외투쟁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정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제도권에 있어서의 공당이 어떤 국회를 떠나서 정말 아스팔트 위에 어떤 길 위에 나서는 것은 정말 최우적으로 돼야 된다. 그리고 그 방법은 시민과 국민이 먼저 나섰을 때 정치권이 뒤늦게 합류하는 형식이 돼야지 성공한 장외 집회가 되는 것이지 어떤 정당이 먼저 나가서 장외 투쟁을 했을 때 그 힘이 오래 가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민주당이 지난 계엄이 터지기 전만 하더라도 생각을 해보시면 지난 11월, 10월, 작년 10월, 11월에 몇 차례에 걸쳐서 장외투쟁을 했었어요.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수차례에 걸쳐서 현장에 나갔습니다마는 몇 차례 한 두세 차례 지나니까 오히려 참석하는 인원도 조금 줄어들기 시작했고요. 예. 그 힘이 처음과는 달라져요. 그걸 지금 170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도 그게 유지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국민의힘이 이것을 대구 이후에 그러면 어디서 또 이것을 이어갈지 좀 그러한 힘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부분에서 장외투쟁 이후에 다시 국회로 돌아오는 그 모습을 어떻게 국민의힘에서 전략을 세울지 조금 고민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장외 집회를 통해서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주는 건 좋습니다만은 어떤 그 공감대를 국민과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